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주 비엔날레에 다녀왔습니다. 강릉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 예술 강사 역량 강화 스터디 투어로 함께 다녀왔는데요. 광주 비엔날레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광주에 있는 다양한 공간을 보고 왔습니다. 비엔날레 본 전시장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파빌리온 전시장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미술관, 호랑가시 아트폴리곤,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등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는데요. 강릉에서 광주까지 버스로 7시간 거리라서 전시와 공간을 다 보기에는 조금은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알차게 잘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에 이번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살면서 광주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광주만 빼고 돌아다녔던 것 같네요. 광주에 대한 첫인상은 도시가 정말 크고 숲과 공원이 많더라고요. 탐방 기간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열대우림 속에 비를 맞으며 도시를 활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라도는 음식이 맛 좋고 상차림이 푸짐하다고 익히 들어왔었는데요. 식당에 가보니 이모님들과 사장님들께서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고 음식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선 광주에 있는 건축물이나 공간들은 스케일이 엄청 크더라고요.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제대로 보려면 한나절도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느낌을 조금 말해보면 저는 좋았던 부분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 비엔날레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업 아트 페어랑은 다른 부분은 작품 판매보다는 동시대의 미술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고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요. 저는 광주국제 비엔날레를 보면서 동시대의 문제를 확연하게 느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너무도 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자신과 그들의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서 개성이 있다는 것은 느꼈지만 전체적으로는 밋밋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챗 GPT를 포함한 AI와 관련된 작업들을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초대된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5년에서 10년 전에 다뤘을 법한 그런 주제들이었어요. 몇몇 작가님들의 작품은 비엔날레 작품이 아니라 아트페어에 전시를 해도 어울릴 만한 그런 작가님들의 작품도 보이기도 했고요. 물론 상업적인 작품이라 할지라도 비엔날레 전시장에 포함이 될 수도 있긴 하겠다만 그 작품이 다루는 주제가 과연 비엔날레와 어울리는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모든 작품들을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작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람 시간도 3시간이 넘어갔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감상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참여 작가 수가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작가 수를 늘리기보다는 한 작가의 작품을 더 많이 보는 것이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서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를 보면서 작가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피로감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제가 단점을 먼저 말하긴 했지만 좋았던 점도 많았는데요. 눈에 띄게 좋았던 부분은 도슨트 부분이었습니다. 도슨트 해주시는 큐레이터님 또는 해설사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도슨트 해주시는 분들이
관객분들과 함께 주변을 지나가면서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감상자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작품 또는 호기심이 가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충분하였습니다. 일반 관객분들도 도슨트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도슨트가 없더라도 작가와 작품에 대한 텍스트들도 벽면에 붙어 있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에 참여하시는 작가님들이 미술계에서 많은 업적을 이뤄놓으신 분들이시라서 미술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관객분들이 작품을 마주할 때 조금은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미술을 하고 있지만 현대미술은 정말 어렵고 난해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전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개념 자체가 고차원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으로 읽히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물론 작가들이 관객을 배려하기 위해서 단순하고 명료한 작품을 출품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시 기획자님들은 그런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시를 기획하신 수석 큐레이터님의 고급 취향을 일반 관객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비엔날레라는 것이 미술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대의 미술가들은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작품에 대한 구상을 하고 전시에 대한 기획을 마련할 것인데요. 저는 좀 비엔날레 작품들이 너무 무겁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미술을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 오기 전에도 다른 작가님들과 기관 선생님들도 비엔날레 작품들은 좀 피곤하고 어렵다는 말을 주고받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소설을 읽어도 문학상을 받은 소설들은 하나같이 재미가 없습니다. 시적인 표현도 많이 들어가고 주제는 무거울 때가 많고 서울이나 한국의 도시지명이 들어가야 하고 시대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고 그러면서 글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나 생소한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비엔날레에서 봤던 작품들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광주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획 전시가 더 좋았고 시립미술관 3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묵화 전시가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이남 스튜디오도 좋았고요. 자연스럽게 다른 공간에서 열린 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이남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던 전시는 파빌리온 전시였는데요. 작품들보다는 공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이남 작가님의 작품들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원형 책장으로 꾸며진 서고도 예뻤고 컬렉팅된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편하게 와서 전시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좋더군요. 스튜디오가 있는 동네가 양림동이라는 곳인데 주변에 호랑가시 아트 폴리곤이라든지 선교사의 집이라든지 볼거리가 많은 동네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시립미술관에서는 파빌리온 전시인 네덜란드관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멸종전쟁이라는 타이틀로 네덜란드 기후범죄재판소가 국가와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기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저도 동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공간을 꾸미는 방식과 설치된 매체가 너무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 잘 전달 안 되는 전시였습니다. 공간이 체험으로 서바이벌 사격장에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비탄 총을 들고 요리조리 돌아다녀야 할 것 같더군요. 3층에서는 김호석 작가님의 검은먹
한점이라는 한국화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전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사는 이야기에서부터 광주에 대한 그림들, 특히 0.4격지 위에다가 민주화 운동 당시의 이미지들을 그려놓은 작품이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공간 자체가 다용도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공간들, 쉼터, 회의실, 전시장, 레지던시 등 주말에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에서만 있어도 전혀 심심하지 않을 것 같더군요. 냉난방은 당연히 잘 될 것이고 식당가도 나가면 있을 테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옥상 쪽으로 나무와 식물이 있는 공원이라고 하더군요. 건물 옥상에서 햇볕을 받으며 산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날 시간이 저희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전시를 굉장히 짧게 봐야 했는데요. 저는 ACC 콘텍스트 걷기 헤매기 전시와 미디어 아트 전시인 몰입미감 전시를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걷기 헤매기 전시가 광주에서 봤던 전시 중에서 가장 좋았고요. 몰입미감 전시는 제가 짧게 보긴 했지만 조금 기대 이하의 전시였습니다. 여기서 기대 이하라는 것은 미디어 아트에서 송출되는 주제와 영상의 미적 스킬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이런 감탄사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여튼 걷기 헤매기 전시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얼음이구나. 저는 프란시스 알리스 작가의 작품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큰 얼음을 땅에 놓고 녹이면서 서울의 거리를 활보하는 영상이라든지 불구덩이를 발로 차면서 사막을 걸어다니는 영상이라든지 굉장히 오래된 영상을 큰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퍼포먼스 예술의 선구자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일까 이분의 작업과 비슷한 현대미술 작업을 저는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원조 작업을 보다 보니까 확실히 원조는 짝퉁과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작가가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작업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저마다의 작품 해석을 하게 되겠죠. 또한 프란시스 알리스 작가의 작품 말고도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작가의 연인 만리장성 걷기, 이 작품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도 종종 작업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주로 연인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퍼포먼스 작업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번 작품도 헤어지기로 결심한 작가 본인과 남자친구가 만리장성 끝과 끝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만나서 각자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퍼포먼스의 작품이었는데요. 저는 둘이 중간에 울고 있는 장면만 보았는데 이런 기획 자체가 참 잔인하기도 하고 퍼포먼스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 연인과 이별을 함에 있어도 그것을 작업의 연장선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렇게까지 하니까 예술가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튼 이런 주제는 너무 공감하기 쉬운 주제들이죠. 저는 작업들이 단순해서 좋더라고요. 이 외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광주에 가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박 3일간의 광주에서 보았던 전시에 대한 감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